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일보 TV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전 매니저 폭로 및 법적 공방, 그리고 불법 의료 의혹, 일명 주사 이모, 그리고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담긴 차량 내에서의 이상한 행동, 이 세 가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12월 4일 전 매니저 가압류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예고가 보도가 됩니다. 먼저 발단이에요, 이게.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라는 보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 보도를 보니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의혹,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박나래 측은 확인 중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로 전합니다. 다음 날 12월 5일 경찰이 박나래를 입건하고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강남경찰서에서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고, 이 고발장 안에는 의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도 거론됐으며 박나래 씨 어머니와 전 매니저, 성명불상의 의료인까지 포함돼서 고발장에 기재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한편으로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논란으로 함께 보도됩니다. 12월 6일에서 7일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전 매니저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12월 7일 다음 날에는 같은 취지로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등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입장의 보도도 다시 냅니다. 또한 이 시기 보도에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동시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 자금이 전 남자친구 등에게 흘러갔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박나래 측은 횡령 의혹은 부인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어서 12월 7일 박나래 모친이 전 매니저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또 보도가 터져 나와요. 2025년 12월 7일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전 매니저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보도가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됐다는 취지로 밝힙니다. 다음날 12월 8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제작도 취소합니다. 12월 8일 SNS를 통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사안의 엄중함과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서 출연을 중단한다라고 밝혔고, TVN의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도 이후 녹화부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합니다. MBC 신규 예능 나도 신나 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취소됐다라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또한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 역시 하차 결정과 이미 촬영한 분에 대한 편집을 할 것에 대한 편집에 대한 방침을 보도합니다. 12월 12일 이후에는 근로시간, 대기시간이 법 위반인가라는 쟁점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2025년 12월 12일 YTN 라디오에서 노무사가 노동법 관점으로 사건을 해설했다는 내용이 기사로 정리가 돼요. 그 보도를 보니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와인잔을 던져 응급실을 가는 등의 사례가 언급이 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적 평가를 담은 것으로 사실
확정이라기보다는 보도된 주장들을 놓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의 성격임도 함께 보도가 됩니다. 12월 16일 전후에서는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과 관련된 불법 의료 의혹이 별개의 축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과 박나래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자,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12월 23일 법적 공방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 보도에는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약 10일 정도가 흐른 후에 1월 2일에서 3일, 가장 최근 확산된 이슈입니다. 2026년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진정서 내용인 즉슨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동 중에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 씨가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고,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상태였고, 이 공간의 특성상 이 상황을 듣고 볼 수밖에 없었다,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같은 보도 흐름에서 행위 도중에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포함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내용은 진정서에 적힌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며 실제 사실 여부는 고용노동청 조사 및 수사 절차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자, 현재까지 확정 팩트와 절차 진행 팩트를 정리해드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팩트는 이겁니다. 전 매니저의 가압류 신청 손배 예고가 보도됐고, 경찰이 박나래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및 제작 취소가 이어졌다라는 거. 또 주사 이모 관련 고발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 전 매니저의 노동청 진정서에 차량 내 특정 행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1월 2일에서 3일 집중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나머지는 대부분 누가 무엇을 주장했다의 영역이고, 결론은 수사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씨 논란을 최근 보도된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정리해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경찰 수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입니다. 새로운 공식 발표나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주장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을 해드리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일보 TV 임병수 대표였습니다.